AIDT 심화연수 12번째 세션입니다. 이제 이 12번째 세션부터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AIDT를 활용한 수업 시나리오에서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입장에서의 또 3가지 시나리오, 그 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의 3가지 시나리오를 해서 다음 세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수업의 모습이에요. 학습의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이게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기능적 어떤 서비스의 제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진정한 어떤 그런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의 구성이 가능하다. 또는, AIDT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하시고, AIDT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시나리오라는 걸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3가지 학생 시나리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부러 그 학생들의 이름을 영어로 했습니다. 한국어로 하지 않고. 그러면 특정 학생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물론 이제 뭐 영어권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계를 갖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선생님이시니까 크게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이제 볼까요? 학생 시나리오 첫 번째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생 제임스의 프로젝트 학습, 이렇게 주제를 좀 제목을 잡아봤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제임스는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팀원들과 원활하게 협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활동 기반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그 관련된 주제는 학교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이런 과제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배경을,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각각 AIDT가 제공하는 이제 그 서비스 영역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학습 진단인데요. 제임스의 학습 스타일과 이해 수준을 좀 분석하는 거니까 학생이 스스로를 좀 자기 인식을 갖고 자기 성찰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 AIDT 시스템을 통해서 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내용을 좀 이렇게 맞춤화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어떤 재구성 권한이 발휘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는 탄소 배출과 환경 보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해요.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별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래서 제임스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물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우리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 입력해야 되겠죠.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수치화시킨 것만으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정성적인 것, 정량적인 거 다 해당이 되고, 특히 교육학에서는 정성적인 것들이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놓은 전인성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 학생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일부분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의 관찰이나 학생들과의 대화 또는 상담을 통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실질적인 데이터다. 잠재성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이해 수준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념 이해보다는 실험 및 시각적 자료 활용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임스는 AI의 안내를 따라, 또는 AI 튜터의 안내를 따라 탄소 배출 관련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을 먼저 학습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맞춤형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 진단에 따른 이 맞춤 컨텐츠를 볼 때 제임스에 적합한 학습 자료가 이제 제공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건 AI의 판단이에요. 실제 제임스가 얼마나 그 내용에 몰입하고 그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고요.
AI는 게임 기반 학습 모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탄소 배출 감축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AIDT 교과서가 이런 어떤 그 게임 기반 학습 모듈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유사한 어떤 그런 모듈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DT에 탑재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면은 예, 학생들이 그걸 만들게 하면 돼요. 예, 그게 프로젝트로 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개념들을, 탄소 배출 감축 원리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한다면 그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 원리 설명서를 과제로 제시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부르죠. 여하튼 가상실험 기능을 활용해서 학교 내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전략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AI는 이제 대화죠. AI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호 대화 작용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니까, 너는 실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 먼저 실험을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임스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해서 학습 동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 그거 어려운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좀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AI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수 전략을 구성할 수 있겠어요. 대시보드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협업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때는 이제 학생과 학생 자신, 그다음에 학생 시스템, 학생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임스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학습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임스의 학습 진행률, 수행한 활동, 모둠 내 역할 등을 좀 시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업의 모습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면 부분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야 되겠죠. 교사는 이를 통해서 제임스가 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제임스는 탄소 배출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면에 어떤 게임 기반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좀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 이 세 영역에서 제임스의 성장을 끌어내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임스가 협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교수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AI는 그 역할을 선생님께서 AI 튜터에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 AI는 제임스가 수행한 활동을 분석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네가 이해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한번 공유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어요. AI 튜터와 상호작용이 이제 일어날 건데, 제임스가 팀원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AI 튜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AI 튜터는 팀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 공동 문서를 통해, 반드시 말로만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토론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임스가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입니다. 이게 소통 채널을 마련해 준다. AI는 이런 표현으로 말하면 팀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까지 딱 세팅이 돼 있어서 한다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DT에 탑재되어 있는 AI 튜터가 이렇게까지 가능한가라는 건 확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AI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는 친구들이 해줄 수 있겠죠. 교사는 AI 튜터의 피드백을 참고해서 제임스에게 추가 질문을 던지거나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제임스가 오늘 공유한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예를 들면 5명의 친구들 중에 3명이 이해했는데 2명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럼 어려워하는 2명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켜보자 라고 해서 과제를 부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AI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AI는 제임스가 추가적으로 학습하기에 좋은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 같은 어떤 영상이나 사례를 제공해서 제임스가 친구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위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맞춤 컨텐츠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볼 때 제임스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길렀다라고 볼 수 있죠.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AI의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서 발표 및 협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겠죠. 예, 그게 우리 학습 목표니까요. 이해되시죠?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학습 진행 상황을 쉽게 점검할 수 있겠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자기 인식 또는 메타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겠죠. 학생,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AI가 지원하고, 협업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맞춤형 컨텐츠 및 AI 튜터의 지원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이상적인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전인성 교육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 1, 2, 3 이렇게 준비하면서 초, 중, 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학교예요. 중학교 2학년 폴은 기하학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한 맞춤형 컨텐츠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라는 거죠. 느끼고 있다. 네. 이 폴은 기하학 수업에서 어려워서 AI가 제공한 컨텐츠가, 그래서 폴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추천해 준 거는 맞지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추천해 줘도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낀다라는 거죠. 따라서 폴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 AI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럼 학습 진단 차원에서 폴의 학습 수준의 어려움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죠. 폴은 기하학의 기본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의 니즈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폴의 문제풀이 패턴과 학습 기록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개념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제공되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격려 메시지, 그 다음에 수업 활동 이런 것들이 설계돼서 제공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 탐구 컨텐츠를 추천한다. 폴이 기하학 개념을 다시 익힐 수 있도록 단계별 개념 강의와 시각적 설명이 포함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AI는 폴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첫 번째는 기초부터, 여기 써있듯이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교수 학습법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어려운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가 제공을 할 거고, 교사는 이를 통해서 폴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겠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지도나 격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양질의 상호작용,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AI 튜터는 폴에게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할 거고, 좀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폴이 이 개념을 충분히 익혔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AI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공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AI가 제공한 컨텐츠를 통해서 성공 경험, 이게 자기 효능감의 한 측면이잖아요. 작은 것들에 대한 성공 경험을 누적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였을 때, 어려운 개념을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게 자기 효능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핵심은 작은 것들에 대한 성공이 누적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 그런 학습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성공 경험을 쌓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AIDT가 지금은, 또는 AI 튜터가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생님께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폴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 복습,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서 기하학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AI의 조절된 난이도와 개별 학습 지원 덕분에 점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것이다. 이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감정을 고려해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고요. 이런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히 폴 같은 학생들에게.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학생 시나리오 세 번째, AI 튜터 교사의 협업으로 영어 문장 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예, 제이미예요. 여기는 제이미. 고등학교 1학년 제이미는 영어 과목에서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제이미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계대명사 문장 구조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와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실제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면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되게 답답하겠죠? 네. 이러한 제이미의 학습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제이미의 학습 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관계대명사의 개념 이해는 완료했지만 이를 활용한 문장 구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맞춤형 컨텐츠를 추천을 하는데 관계대명사를 포함한 문장을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문장 구성 연습을 추가했습니다. This is the book. 그 다음에 밑줄 긋고 I borrowed from the library. 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관계대명사 선택하도록 유도하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의 문장을 확장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도록 연습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자기인식이 높아지고 메타인지를 작동시켜서 자기인식이 높아지고 내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왜 그런지 알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뭐 that이든 which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글쓰기 어려움을 느끼는 제이미를 위해서 학습 경로를 조절한다. 여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된다. AI 튜터 기능을 활용해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AI 튜터는 제이미가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글쓰기 단계를 제한한다. 제이미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을 바탕으로 관계대명사를 추가하여 문장을 변형하는 연습. 굉장히 고난이도의 커스터마이즈 또는 고도화된 맞춤형 컨텐츠죠. 이게 지금 현재 AIDT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이게 가능하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교사의 재구성 권한으로 이런 내용들로 컨텐츠를 커스터마이즈 맞춤형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I는 이전 문장에서 which를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who를 사용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변형 작업을 통해서 관계대명사 활용에 대한 활용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이런 맞춤 피드백을 제공하고 제이미가 자신의 글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느끼셨나요? 지금 시나리오 쭉 보면서 핵심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죠. 자, 대시보드에서 보면 제이미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이미가 문장 구조 연습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창의적 글쓰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교사는 AI 학습 데이터와 제이미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학습 경로를 재구성하는 거죠. 네. 창의적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고 창의적인 특성을 사실은 모든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현시키게 할까 하는 우리가 교수학습법적으로 설계해줘야 될 문제인 거죠. 그냥 보고 아이들을 보고 얘는 창의적이야 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럼 교육의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은 성장을 일으키는 건데 그죠? 기존의 연습 문제를 줄이고 보다 실용적인 글쓰기 활동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짝과 함께 짝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있으면 내가 이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커져요. 근데 혼자 하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짝과 함께 관계대명사를 활용한 짧은 대화를 만들어보는 협업 과제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AI가 제이미의 글에서 문법적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이 AI 튜터와 교사가 협업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AI 튜터와 교사가 협업을 해서 제이미를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맞춤형 학습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이미는 점차 관계대명사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글쓰기 과정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그러니까 글쓰기에 가장 어려운 건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예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또는 설득력이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죠? 그 표현이 뭐 아주 고급 단어를 쓴다거나 복잡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뭐 굉장히 수려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왜 말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면, 그죠? 표현은 좀 서툴러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형식으로 글쓰기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튜터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수정하고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 거고, 학습 진단이나 맞춤형 컨텐츠, 대시보드, AI 튜터, 교사 재구성 기능 전체가 이 제이미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학습 방식을 점검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주춤하거나 두려움에 그것을 외면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그러는 건지, 뭐 이런 과거에 영어 공부, 영어 문장 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성적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학습자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돼야 되고, 그건 당연히 현재 AI 기술로는 힘들죠. 당연히 선생님이 함께 AI 튜터와 함께 제이미를 지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글쓰기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이 AI 튜터와 교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시나리오 어떠신가요? AIDT를 꼭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AIDT가 있는 어떤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학습 환경에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상하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그죠? 우리의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메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